수능 특강 5강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부터 볼 건데, 자, 1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지도가 학생들이 꽤 낯설어하는, 사실 낯설기보다는 사실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쯤 꼭 나오는 지도 형태인데, 한 번만 꼼꼼하게 봐두면 이 지도를 보는 방법만 익혀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중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지도에 점만 잘 찍으면 쉽게 풀린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도를 봤더니 북극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북극점은 북위 90도. 그 다음에 지도의 외곽 원은 적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 여기는 위도가 0도인 적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지도를 봤더니 자, 이렇게 음영 약간 회색이 들어가 있는 여기는 지금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이 대륙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북극점에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제작한 지도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보는 네모난 지도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지도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보면은 여기에 북아메리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은 확실하게 알아보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뒤집어져 있지만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네모난 지도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타내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륙과 해양은 위치나 크기나 그런 건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거 보고 어쨌든 구분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는 거, 핵심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가나, 다라, 마를 이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는 좀 꼼꼼하게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북위 34.3도, 그 다음에 동경 45.7도인데, 자, 북극점, 그 다음에 여기는 영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국을 지나는 선, 이 선, 여기는 본초 좌우선이 되겠죠. 지워졌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본초 좌우선의 반대편, 여기는 서경 180도, 동경 180도, 180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지도에서 오른쪽은 본초 좌우선에서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간 거니까 동경 90도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서경 90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볼게요. 자, 위도하고 경도 가운데 선생님은 경도부터 볼게요. 45.7도니까 그냥 대략 45도라고 봐도 되겠죠. 자, 참고로 정확하게 점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눈금 같은 게 위도 경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동경 45도쯤 되니까 본초 좌우선과 동경 90도의 중간 정도면 여기쯤 될까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34.3도인데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이걸 3등분 하게 되면 여기 정도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30도. 자, 그러면 34.3도면 대략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점이 그냥 이렇게 조금 대략적인 위치니까 좀 커다란 빨간색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가 지점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 다, 라, 마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나는 서경 150도 정도. 서경 150도니까 90도하고 180도를 이렇게 3등분하면 120도, 150도, 180도.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북이 61.3도니까 약간 고위도 지역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굳이 3등분 그런 거 하지 않고 대략 위치만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어딘가쯤이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서경 92.3도, 서경 90도 근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도가 14.8도 북위, 그러니까 얘는 대략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다. 자, 그 다음에 라는 동경 94.6도, 동경 94.6도. 이 선보다는 동경 90도보다는 조금 더 동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북위는 28.5도니까 대략 30도 근처가 되겠네요. 여기 정도가 라가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는 동경 140도, 그 다음에 위도가 북위 34.9도. 자, 이건 우리나라 위도와 경도하고 비슷하죠. 일본 어딘가일 것 같아요. 일본을 다 가려버릴게요. 자, 여기가 마 지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도상에 가나, 다라, 마를 표시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자, 가는 불레구리에 속한 지역이다. 가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설명이 잘못됐죠? 가 지점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 2번, 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아니죠. 나 지점은 지금 알래스카 근처로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 다는 두 개의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다. 자, 우리가 다는 뭐 중앙 아메리카 근처인데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이죠. 그 다음 라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지역이다. 자,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지역은 해령에 해당하는데 뭐 시험에서는 맨날 아이슬란드만 물어보죠. 자, 그런데 라는 인도 근처니까 여기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로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자, 마는 일본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각판의 경계 지역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점만 잘 찍으면 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점 찍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난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식의 지도가 제시된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위치를 한번 잘 확인해 보자. 자, 시험지 어딘가에 또는 여기 수능 특강에도 수많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네모난 형태의 지도가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된 지도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북아메리카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유럽과 뭐 아시아, 우리나라 근처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걸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2번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는 앞에서 개연 부분에서 뭐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는 에스파냐 해안인데, 자, 이렇게 하천 표시가 있고요. 하천 표시가 있고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자, 이건 하천이 침식한 계곡, 하곡 또는 이제 V자 곡이라 그러죠. 거기에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하구 지역이 물에 잠겨서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해졌다. 자,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부르죠. 자, 리아라는 말 자체가 에스파냐어로서 하천의 하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위치를 봤더니 오데오하고 위도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의 국경 근처인데 캐나다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세계에서 조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펀디만. 자, 펀디만에 여기 지금 갯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B는 어쨌든 펀디만이라고 적을게요. 펀디만, 세계에서 조차가 제일 큰 곳. 그 다음에 C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가 근처인데, 자, C를 비롯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점 뭔가 발달해 있어요.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건 산호초죠. 산호초. 자, 산호초 가운데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산호초 형태를 보초라고 불러요. 보초. 뭐 보호한다? 뭐 그런 뜻인데 해안선을 보호하는 형태다.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보초 해안이라고 불러요. 아마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D는 여기가 지금 육지 쪽이고 여기가 바다죠. 자, 그런데 육지하고 가까운 바다에 이렇게 길게 뭔가 늘어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는 사주죠. 자,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돼요. 자,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A는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해 형성된 해안으로 해안선의 출입, 들락날락하는 정도가 복잡하다. 맞는 설명이죠. 리아스 해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주로 조류에 의한 운반 및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갯벌은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C는 석회질 유해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호초 해안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대규모 파식대이다.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사주다.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의 A2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문제가 평범해서 그냥 다 정답을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A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B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C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D는 에팔레치아 산맥. E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A는 두 판이 서로 충돌하여 화산 활동이 빈번하다. 자, 이건 E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B의 지구대는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져 만들어졌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아프리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의해서 지금 쪼개지고 있는 중이라고 개념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고생대 습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산지이다.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죠. 신생대. 뭐 중생대 이유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신생대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아니죠? 자, 오늘날 판의 경계부는 주로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해령, 이런 곳이 판의 경계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2에서는 판이 어긋나 미끄러져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자, 얘는 미국 서부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 대한 이야기예요. 판이 어긋나서 서로 미끄러지는 지점.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가나는 판의 경계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 자, 이건 기계식으로 외워도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답은 C네요. 자, 참고로 여기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산맥들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 지중해가 있어서 여기 알프스 산맥 근처나 여기 이렇게 뭐 서남아시아 근처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뭐 다른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화산 수가 훨씬 적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커다란 대륙판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말고요. 알프스 산맥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곳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B 지역에 대한 모식도죠. 자, 그래서 정답은 C, B니까 5번이 되겠네요. 3번. 지도에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표시된 지역은 뭐 여기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신기습국 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거기에 있는 산맥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쭉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뻗어 있는 로키 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럽 남쪽이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신기 습곡 산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습곡 산지는 과거 아주 옛날에는 판의 경계여가지고 습곡 산지가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판의 경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산맥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침식을 받아서 낮고 경사도 완만해진 그런 산지가 고기 습곡 산지죠. 자, 그래서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쪽 이쪽으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산맥이 뭐 우랄 산맥, 자,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드라켄즈버그 산맥 정도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고기 습곡 산지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넓은 지역이 이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안정육계라 그랬었죠. 안정육계는 이렇게 넓은 면 형태로 표시가 된다. 안정육계예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아니고요.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다. 역시 아니고요. 구리 주석 유황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신기습곡 산지 주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시 원생대에 형성된 이후 큰 지각 변동이 없었다. 이게 안정육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기역과 같은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기역, 무서운 불을 뿜는 저기 저산. 자, 무서운 불을 뿜는 저기 저산은 당연히 화산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지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보면은, 자, A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고기수복 산지, C는 우랄 산맥 역시 고기수복 산지, D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역시 고기수복 산지, 그 다음에 E는 에팔레치아 산맥 역시 고기수복 산지예요. 자, B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로서 판이 갈라지는데 지하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난다. 정답은 2번이라 그랬었죠. 자, 개념 설명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킬리만자로 산이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조금 지구과학스럽더라고요. 뭐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낸 것 같은데 뭐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세계지리지 뭐 지구과학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다음 자료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기역, 디귿은 각각 용암, 돔.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 종상화산이라고 배웠어요. 칼데라 분지, 칼데라는 한국지리 시간에도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칼데라 호 중 하나임. 자, 뉴질랜드 북부 지역 북섬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도하고 경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뉴질랜드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이제 지리 고수 반열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로토루아 화산의 지질 단면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리을 볼게요. 리을을 봤더니 화산 쇠설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빗금들이 이렇게 서로 사실은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어져 있었겠지만 그리고 위치는 여기보다는 조금 위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지우고 다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끊어져 있는 흔적이 있죠. 이렇게 지금 끊어져 있는 단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선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그마 여기 위에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움푹 꺼진 부분들도 있고 뭔가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다음에 다시 용암이 이동해가지고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움푹 내려앉아가지고 커다랗게 만들어진 웅덩이 안에 다시 이런 식으로 화산체가 형성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건 세계지리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이건 사실은 지구과학에 가까운 문제라서 이 문제를 왜 세계지리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출제자가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얘는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좀 뭔가 아쉬움이 남네요. 아무튼 보기 볼게요. 자, 기역은 주변 하천의 발원지 역할을 한다. 자, 발원지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자, 여기에 이렇게 원에 가까운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 이 하천 표시가 이렇게 흘러서 하천이 흘러서 이 호수로 모여들고 있죠. 그러니까 발원지가 아닌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자, 점성이 큰 용암은 멀리 흘러가지 않아서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이루게 되는데, 자, 니은을 봤더니 경사가 급해요? 아니면 완만해요? 급하죠. 자, 그런데 여기가 그림이 사실 좀 작잖아요. 아무튼 역시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정말 지구과학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기 같은 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디귿은 화구의 함몰로 만들어진 분지이다. 자, 이건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디귿은 칼데라 분지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니은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이건 역시 지구과학을 알아야, 물론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긴 하지만요, 이걸 굳이 정말 세계지리에서 물어봐야 했는지 뭐 해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네요. 자, 이건 이제 뭐 그냥 단면들을 보면은요, 자, 리을하고 니은 중에 보면 리을은 지금 뭔가 이렇게 아까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니은은 이거 끊어진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리을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니은 용암이 다시 이렇게 분출해 가지고 이렇게 화산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니은 디귿이었죠.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6번. 자, 6번은 뭐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모르고 개념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석림이라는 말은 돌이 숲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마치 나무처럼 돌이 삐죽삐죽한데, 자, 이건 탑카르스트는 아니에요. 규모가 훨씬 작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이 삐죽삐죽한다. 어쨌든 암석하고 관련된 지형인데, 사실 세계지리에서 암석과 관련된 지형 사실 딱 하나밖에 배우지 않았거든요. 바로 석회암과 관련된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근데 사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성림 말고는 뭐 다른 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거의 단답형이거든요. 수능 특강에서 굳이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역시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답을 찾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정답은 4번이네요. 석회암에 용식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형성되었다. 자, 정확하게 이 성림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지형 가운데 카렌에 해당해요. 카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2018년 4월 땡땡 화산 동쪽 분화구 바닥이 붕괴하면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5월에는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분출되었다. 자, 이곳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서 열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전 세계에서 열점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와이, D. 사실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하와이 말고 여기쯤에 있는 옐로우스톤도 종종 물어봤어요. 자, 옐로우스톤도 열점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뭐 로키 산맥하고 위치가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하와이만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가는 D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나 얼음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이곳은 뭐 다양한 화산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2010년 4월 세모세모 화산에서 분화된 화산재가 대기권 상층부에 강한 편서풍을 타고 퍼지면서 인근 국가의 공항이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자, 얼음과 불의 나라. 그리고 강한 편서풍을 타고서 퍼졌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상층에 있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편서풍을 제외하면 얼음과 불의 나라는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 둘 다 해당해요. 하지만 편서풍을 타고 화산재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웃하는 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건 여기 A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나는 A 국가가 되겠네요. A 지역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DA니까 4번이 답이네요. 자,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이웃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야 돼서 난도가 절대 낮은 문제는 아니네요. 네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해안 지형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사주, 석호, 시스텍, 해안 단구 중 하나임. 자, 이제 여기 수능 특강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우리가 뭐 교육청 모의고사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아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까닭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좀 굵직굵직한 지형들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A는 해안 단구고요. 해안 단구. 바닷가 지역인데 파식대와 해식의 위로 이렇게 넓고 평평한 면이 나타난다. 해안 단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바다에 있는 이런 막 스틱, 나무 뭐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얘는 C
스택이라고 불러요. C 스택. 자, 당연히 C 스택은 여기에는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파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C 스택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침식에 강해서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모식도에서 C는 석호고요. D는 사주가 되겠네요. 정답 찾아볼게요. 자, A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A는 해수면이 상승하거나가 아니라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지반이 융기했을 때 해안 단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B는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C는 D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잠시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 아니라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D는 파랑과 연안유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사주는 파랑과 연안유에 의한 퇴적작용 맞고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자, 가는 대체로 곳 지역이고요. 나는 여기 모식도에서 보듯이 만 지역이죠. 자, 그래서 가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나는 만 지역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하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죠.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지도에 표시된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지도가 좀 복잡한데 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A는 앞에 수능 기본 문제에서 다뤘던 것처럼 어떤 길다란 선 형태가 아니라 넓은 면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안정 육계예요. 뭐 순상기라고 봐도 좋은데 안정 육계. 그 다음에 C는 자, 여기 이쪽 오른쪽 부분에 표시를 해볼게요. C는 태평양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주로 환태평양 조산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또 이어져 있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자, 그래서 B가 아니죠. C죠, C. C는 신기 조산대에 해당하겠네요. 신기 조산대. 그 다음에 B는 오늘날 파나이 경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여기 뭐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등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고기 조산대가 되겠네요. B는. 그 다음에 D하고 E는 이제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데, 자, 우리가 D는 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에 이렇게 따라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에요. 충돌 경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는 그 반대로 아이슬란드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대서양 한가운데부터 해가지고 바다에 쭉 이어져 있죠. 자, 얘는 새로운 지각이 생기면서 지각판이 벌어지는 곳. 자, 해령이 되겠네요. 해령. 자, 해령인데 여기는 그냥 지금 여기 뭐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 지금 경계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각판이 분산되는 곳, 갈라지는 곳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A는 C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다. 안정육계가 신기 조산대보다 더 먼저 형성이 되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석유 구리의 매장량이 많다. 석유 구리는 주로 신기 조산대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B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신기 습곡 산지는 고기 습곡 산지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아니죠. 옳은 설명이니까 지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선생님이 또 헷갈렸네요. 자, B는 C보다 석유 구리의 매장량이 많다.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D는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E는 대륙 내부의 경우 대규모 지구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될 수 없고요. 자, 2번 문제. 다음은 세 개의 대지형에 대한 두 학생이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스무고개의 정답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C 원생대에 형성되었나요? 아니오니까 뭐 안정육계는 아니겠네요. 그 다음 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자, 이게 포인트죠. 판의 경계 부분인데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자, 그래서 C,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지금 풀기에는. 자, 하지만 우리가 세계 대지형 배웠고요. 기출 문제를 좀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각 대륙이 좀 더 눈에 익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또 정답을 찾을 수 있기도 해요. 자, 우리 일단 밑에 있는 자료부터 볼게요. 유럽, 아프리카, 뭐 북아메리카, 남극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대륙은 아시아. 한 글자씩만 적을게요. 아시아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빠져 있네요. 자, 이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래된 안정육계로 서부 고원에는 사막이 분포하며 중앙부에는 구조평야가 분포한다. 동부 산지는 석탄 매장량이 많으며 동부 산지는 고기 습곡 산지가 되겠네요. 북동부에는 산호초 해안이 넓게 발달한다 하였다. 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설명이죠. 오세아니아 대륙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는 C. 그다음 대륙 북부는 북극해로 유입하는 하천 분지 지역으로 대평원이 분포하며, 자, 남아메리카하고 아시아하고 대륙의 북부가 북극해로 유입하는 하천 분지 지역이래요. 이것만 보고도 아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시아? 미안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아시아,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지금 남아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자, 여기 봤더니 그래프의 막대 너비는 각 대륙의 면적에 비례함. 자, 그래서 A가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B가 남아메리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가 오세아니아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나는 해당하는 대륙이 아시아 A가 될 거예요. 읽어볼게요. 중남부 지역은 무수한 신기숙산지가 동서로 배열되어 있다. 대륙의 중앙에는 넓은 사막이 발달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대륙 서부에는 신기주산대에 해당하는 산맥이 대륙의 태를 두른 듯 뻗어 있고 안데스 산맥을 말하는 거죠. 그 외의 넓은 지역은 안정육계에 해당한다. 자, 서부 산맥과 동쪽의 고원지대 사이에는 낮고 평평한 평야가 발달하였다. 자, 얘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B가 되겠네요. C, A, B.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문제.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나는 각각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중 한 국가에 위치함. 자, 우리가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나왔고요. 자, 에콰도르는 국가 이름을 다 아직 미처 못 외운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에콰도르 뜻 자체가 에스파냐어로 적도를 뜻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이가 브라질도 적도가 지나가고 그러지만 이 에콰도르는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를 볼게요. 이곳은 지열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해 사용된 뜨거운 지하수를 끓여들여 운영되는 온천이다. 온천 위로 시선을 돌리면 설산을 비롯한 압도적인 설경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오로라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오로라는 고위도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콰도르는 적도고요. 아이슬란드는 고위도 지역이니까 가는 아이슬란드가 되겠네요. 그냥 A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잉카인들은, 자, 잉카는 남아메리카에 발달한 고대 문명이죠. 잉카인들은 달이 뜬 설산이 얼굴처럼 보인다고 하여 달의 목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이곳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주변 고산 도시에서 며칠간의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얘는 에콰도르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가는 판이 분리되는 경계부에 위치한다. 아이슬란드에 대한 설명 맞죠? 해령에 대한 설명 맞아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나는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부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부. 그 다음 가는 나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게 지금 틀린 설명이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아이슬란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는 적도 근처에 위치하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크게 받겠네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나가 속한 국가는 가가 속한 국가보다 적도와 가깝게 위치한다. 옳은 설명.
가나가 속한 국가는 화산이 분포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크레이터호라고 되어 있고요. 칼데라호라고 친절하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나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으로서 판이 미끄러져서 어긋나는 경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진 활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아이슬란드 열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은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땅에 찢어진 곳에 만들어져 있는 골짜기, 계곡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는 알프스 산맥인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을 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게 뭐 지구과학 문제도 아니고 약간 인문계 학생들, 사실 뭐 지금 인문계 그다음 뭐 자연계 뭐 그건 이제 구분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세계지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계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지나친 내용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도 쓸데없이 깊게 들어가서 아무튼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구과학을 정말 공부하듯이 뭐 세계 대지형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가는 화구가 함몰된 분지에 물이 고여 형성되었다. 화구가 함몰되었다. 칼데라에 물이 고였다. 칼데라호 갑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나는 두 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 자, 나는 충돌이 아니라 미끄러져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계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을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을이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니까, 자,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텐데, 갑이 포함되어 있는 건 2번밖에 없네요. 여기까지만 하고도 2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병, 다의 기반함은 해령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형성되었다. 대서양 중앙 해령에 아이슬란드가 위치하니까 병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정은 라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형성되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알프스 산맥은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신기 산지예요. 자, 그런데 뭐 엄밀히 말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맞아요. 경계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세계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프스 산맥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해설지를 보면 알겠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명한 폼페이 있잖아요. 폼페이 그 화산활동 때문에 이제 완전히 화산재에 파묻혀가지고 사라진 고대 도시 있잖아요. 그 폼페이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지중해가 있어서 사실은 이 알프스 산맥 근처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 단순하게 외웠는데 뜬금없이 알프스 산맥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알프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형성되는 산맥이고요. 그냥 그 중간에 해양 지각인 지중해가 조금 있어서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6번. 다음은 지형과 관련한 여행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분출하는 유황가스, 판의 경계 부분이 되겠네요. 화산의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신비한 블루 파이어를 감상할 수 있어요. 화산 하이킹이 끝나면 인근 농장과 폭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만 가지고는 뭐 정답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인근 커피 농장에서의 시음회와 커피, 그 다음에 고무 추치 작업 견학도 즐거웠어요. 자, 커피하고 고무는 우리가 열대 기후 지역
1에서 공부했듯이 플랜테이션 작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판의 경계 부분인데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건 여기 C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가는 C에 해당하겠네요. 인도네시아. 그다음 나는 끓어오르는 머드풀과 물이 치솟는 간헐천은 지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연 온천에서 목욕과 휴식을 충분히 즐기시고 원주민의 독특한 문화도 체험해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뭐 판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행 후기는 지열로 익힌 마오리족 음식. 자, 우리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자,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건 D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 4번. 자, 그런데 사실 이거 마오리족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나요? 마오리족은 사실 뒤에 부분에 보면 오세아니아 그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5단원 문제들은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배치도 좀 그렇고 아무튼 학생들이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설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이 틀렸다, 여러분들 잘못 아닌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원래 문제라는 건 이렇게 잘 만들고 잘 배치해야 되는데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팅지는 베마라하 고원에 자리한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이고 면적이 1550제곱킬로미터네요. 에 속해 있으며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다. 그랑칭기, 푸티칭기 두 곳이다. 봉우리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이 두 곳이다. 이 봉우리들은 대체로 깊고 좁은 동굴이 생기면서 형성되었다.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강수가 넓은 암석 표면을 깎고 땅 밑에서는 지하수가 이리저리 난 균열을 따라 흐르면서 동굴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의 천정이 무너지고 지하수면이 낮아지면서 바위탑의 미로가 형성되었다. 앞에 수능 그 기본 문제에서 보았던 성림하고 일단 굉장히 비슷하죠. 뾰족뾰족하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앞에서 한번 짧게 설명했던 카렌이고요. 그리고 얘는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하고 관련된 지형이죠. 이 정도만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용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돌리네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돌리네는 움푹 꺼진 웅덩이를 말하니까 기억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 다음 니은 일대의 기반함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니은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건 뭐 없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귿 주로 12월부터 2월에 집중된다.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강수.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려면 뭐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바람이 불려면 지금 여기 섬이니까 육지를 지나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지금 여기 디귿에 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에 이렇게 섬에서 볼 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건 적도 수렴대가 마다가스카르 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갔을 때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무역풍이 불어오겠네요.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에 치우치는 건 12월과 2월 무렵이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얘도 옳은 설명이고요. 석회 동굴 내부에는 이런 지형들이 발달하잖아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자, 뭐 선생님이 지금 그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로 치우쳤을 때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는 주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뭔가 찜찜해가지고
앞에 2단원 부분을 좀 다시 살펴봤어요. 자, 2단원에 보면 적도 수렴대의 이동 그 자료가 나오는데 마침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도 수렴대의 시기별 위치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풍향도 같이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지금 2021년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21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시기에도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이렇게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네. 아무튼 이게 물론 이제 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평균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뭐 이 시기에도 뭐 해양에서 당연히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 보더라도 이 고등학생들이 참 이게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답을 찾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정답은 5번인데 왜 이 단어는 지금 문제가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17년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길고 구불구불한 해안선 자 노르웨이 그 다음에 길고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이건 피오르 때문에 그런 거죠. 피오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9.11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화폐. 자, 이렇게 산인데 경사가 굉장히 급해서 마치 탑처럼 생겼다. 탑 카르스트죠. 탑 카르스트. 그 다음에 디귿은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화폐. 자, 산이 이렇게 뭐 사실 멋지게 생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후지산은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어떤 화산체의 모양이잖아요. 자, 얘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화산체를 성층화산이라고 하죠. 자, 1번 기역은 V자국이 침수된 리아스 해안이다. U자국이 침수된 피오르 해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점성이 큰 용암이 형성한 용암돔에 해당한다. 용암동이 아니라 석회암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진 탑카르스트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용암과 화산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성층 화산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자, 니은의 기반함은 석회암. 석회암 주로 고생대 때 만들어졌고요. 디귿의 기반함보다 최근에 형성되었다. 디귿 성층 화산은 주로 신생대에 성층 화산 자체가 아니라 후지산은 지금 신기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니은은 내적 작용, 디귿은 외적 작용이 주로 작용해서 형성되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니은은 용식이라고 하는 풍화, 외적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화산활동, 내적 작용이 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어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9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해안선 카드를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어떤 해안선을 봤더니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불구불하죠. 리아스 해안이에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렇게 좁고 긴 만, 현만, 여기는 그래서 피오르 해안. 자, 리아스는 하천이 침식한 골짜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침수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오르는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U자국이 침수해서 만들어진 좁고 긴 만이에요. 자, 기억. 가는 석회질의 산호층 위에가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아니고요. 나와 같은 유형의 해안선은 칠레 남부에도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뭐 뉴질랜드 남서부, 그 다음에 알래스카 남단, 뭐 그런 지역들 우리가 지도에서 몇 번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가는 리아스 해안, 나는 피오르 해안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하고 나 모두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디귿. 정답은 2번. 그 다음 10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의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 자, 여기는 지금 바다고요. 여기는 이제 육지인데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는 뭐 뾰족하게 어쨌든 뭐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런 지형을 씨아치라고 부르고요.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먼저 깎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씨아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차별 침식이에요. 차별 침식. 자, 보기 볼게요. 읽어보고
에트르타는 마티스, 빅토르 유고, 모파상 등 많은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지역으로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 역시 이곳이 주는 감동을 그림에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다. 에트르타의 절벽 위에서 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특히 바위 사이의 큰 구멍 때문에 코끼리 코처럼 보이는 바위는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절벽의 색과 닮아 있는 자갈을 따라 걸으며 나는 모네가 느꼈을 강렬한 인상을 떠올렸다. 기억. 기억은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 잘 발달한다. 자, 절벽은 해식애를 말하는 거고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지역에 잘 발달하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파랑의 차별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씨아치는 차별 침식. 그 다음에 디귿은 파식대에 해당하는 지형이다. 코끼리 코처럼 보이는 바위는 파식대가 아니라 뭐 해식 코끼리 코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파식대가 아니라 해식애에 해당하는 지형이네요. 자, 일단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기억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공급되었다. 자, 우리가 위치가 에트르타의 절벽 위에서 뭐 생각해 보였다 그러니까 일단 절벽 위에 여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건데 잠시만요. 자, 우리가 디귿은 파식대에 해당하는 지형이다. 지금 여기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면 정답이 아닌데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리을은 기억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공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만 보고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자, 우리가 아니구나. 자, 어쨌든 보니까 자갈을 따라 걸으며 절벽 위에서 그래서 이 자갈은 절벽이 뭐 침식되는 과정에서 공급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뭐 여기 위에 있는 자갈이든 또는 이 근처 어느 해안가에 있는 자갈이든 결국 이 절벽 부분이 침식을 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갈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쌓여 있는 거니까 분포하는 거니까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일단 10번까지 해서 문제 해설을 다 마치긴 했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어쩌면 지금 선생님이 10년 넘게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단원처럼 문제가 좀 찝찝한 수능 특강 단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계 대지형은 이게 지구과학스러운 냄새가 조금 나서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한데 우리 수능 특강 문제가 사실 너무 지구과학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묻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복습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터무니없이 깊게 내용이 들어가거나 정말 지구과학스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 인문계 학생들은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르는 게 자꾸 나오지? 그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오히려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리 교사로서 지금 이 단원 문제는 너무너무 지금 아쉬워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 단원 문제를 출제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따지고 싶을 정도?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수능 특강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 특강 또 작년도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올해 나올 수능 완성을 보고서 그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5단원 이 문제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자, 아무튼 좀 지저분한 문제 푸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